이런 과제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정보과학회 와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AI가 요즘에 흥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AI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우리 교과 과정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대학 교육에서도 AI가 지금은 코딩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코딩을 누군가한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현업에서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이제 교수들도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지금처럼 유지될 것인가에 관한 생각도 지금은 많이 하게 된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제 컴퓨터가 예전에 이제 폰놀만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제 절차적인 코딩 방식이 있고, 소위 말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도 그거에 기반한 문제 해결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어느 날 AI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폰놀만이 틀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요즘에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학회든 또 이제 뭐 초중등 교육이든 대학교든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새로 생각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거를 나중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PBL을 대학교에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앞쪽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PBL이 뭐고 이런 가지고 그냥 어, 서론적인 얘기들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PBL의 키워드는 그러니까 problem이나 project이 아니라 learning이거든요.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또 특히 이제 직업교육에서는 대부분 이제 PBL을 할 때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강조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하고 이제 취업할 때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취업 지원자들을 보고 회사들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거 만들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PBL을 할 때 산업체랑 굉장히 산업체 인게이지먼트가 많은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은 이제 뭘 만들지가 꽤 중요하죠. 우리 회사가 만들 거를 우리 회사 엔지니어가 가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멘토링하면서 만들었으니까 좋은데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뭘 배웠나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PBL을 얘기할 때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나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나 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는 관점은 프로젝트는 프로블럼 셋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그냥 구분 없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역사적 배경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여기 이제 구성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AI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구성주의가 저는 좀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학생들은 지금 블락 코딩으로 AI의 많은 컴포넌트들을 그냥 가져다 쓰거든요. 음성 인식을 한다거나 어떤 물체를 인식한다거나 하는 거를 이제 블락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은 굉장히 훌륭한데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배우는 게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동의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결과에 굉장히 집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과정보다는. 초등학교에 초중등 교육에서도 비슷하고요.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에서는 전공 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를 이용하든 또 아니면 남들이 만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걸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결과물을 놓고 어떻게 만들었니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생각보다 잘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동행 프로젝트에서도 대학생들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학생들이 그런 포인트를 어, 잘 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러니까 동행 프로젝트에 멘토링했던 친구들을 좀 만나봤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배웠어야 될 것, 그러니까 멘토로서 배웠어야 될 것이 잘 디렉션이 돼 있는가도 약간 걱정스럽기는 해요. 훌륭한 학생들이 이제 막 그래서 보람은 있는데 이 보람과 성과가 있잖아요. 보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할 필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PBL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학습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대학에서 PBL은 역량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성장이 뭐냐에 대해서 초, 중, 등과는 달리 대학교에서는 이 성장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장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성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배우고 이런 거는 그냥 배우면 돼. 근데 회사에서 이제 취업 교육을 전제로 성장이라고 할 때는 제품 역량이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만들 때 모든 이제 그 재료들이 이전에 받았던 전공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나 산업이 요구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직업 교육에서 성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이나 여러 가지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만들고 결과물을 회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특히 만들어서 짠 하고 보여주는 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운영을 해서 새로운 기능 요구,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학교에서도 PBL을 할 때는 그 전 과정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짜 문제, 현장에 있을 만한 진짜 문제를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협업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고 회고하고 교수자가 적당한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나 이런 그 팀 구성 이런 것들에서 다학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 가지도 학교에서 구현하기 쉽지가 않아요. 실제 문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면 안 되는데 회사들이 협조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학교에 와서 교육에 참여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안 되고요. 자기 주도성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협업이 아니라 분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업은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분업이거든요. 각자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다 어설픈 상태에서 분업을 해요. 분할을 나서 어느 날 모여가지고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면은 갯불 한 개도 안 합쳐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가 협업이라고 할 때 학생들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냐면은 소통을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합쳐지고 누구는 잘했네 못했네 싸우다가 예를 들어 네 명이 팀이었는데 한 그 조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총대를 메고 못한 거를 자기가 해결해서 우아하게 결과가 나왔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협업 소통이라고 학생들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 환경에서 그러니까 직업적 관점에서 협업은 뭐냐면요. 팀이 4명이 있으면은 이 4명 중에 한 명이 퇴사를 해도 이 제품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이거를 협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라는 게 옆 사람이 하는 일을 아주 잘 아는 거를 협업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는 다행히도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코드 리뷰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하거나 회사에서 하거나 옆 사람이 만든 코드를 리뷰를 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 코드 리뷰라는 게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 해가지고 합치고 잘 안 되면 나중에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쁜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그는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어, 네. 에콜42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PBL을 기반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정규 학교는 아니지만
프랑스에서는 에콜포리토를 나오면은 그 학위 비슷한 거를 주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수도 없고 교재도 없고 학비도 없는데 실제 이제 교재라는 거는 요 옆에 그림처럼 저 동그라미에 있는 점들이 프로젝트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동료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됐니? 라는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할 때 배웠어야 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질문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만족스럽게 답이 오면은 했구나라고 이제 어프로브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PBL하고 피어 러닝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저 경로 맵에 의해서 학생들이 2단계를 넘어서 학습을 하도록 그 코스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퍼레이트가 하는 방식이고요. 회사랑 학교랑 제일 이제 프로젝트를 잘한 사례는 하비머드라는 이제 대학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이제 공대에만 있는 학교인데요. 하비머드하고 로즐만 이런 대학교들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교육을 제일 잘하는 학교고 하비머드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대학교 졸업생의 몇 년 뒤 성과, 몇 년의 성과가 뭘까요? 연봉 평균 이거를 내보면 거의 제일 높은 학교예요. 하비머드가 미국에서는 이제 그 단과대학 공대로 대학원이 없는 공대로 거의 제일 유명한 학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벤치마킹을 할 때 올린 대학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린이랑 좀 다르게 여기는 꽤 오래된 학교고 60년대쯤부터 기업이랑 협업을 많이 했어요. 그 이름도 클리닉 프로그램인데 기업의 문제를 학교로 들고 와가지고 학교가 그 문제를 이제 기업의 멘토들이랑 같이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저 1200시간을 연간 투입하는데 1년짜리 프로젝트라는데 한 사람이 1200시간이 아니고 팀 전체의 시간. 수업을 하니까 팀 전체에 1200시간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데 이제 멘토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돈을 내요. 회사 이제 뭐 장학금처럼 이제 돈을 내고 해결하고 어떤 학교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회사가 참여를 하고 멘토링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공학적인 문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가지고 기업이 진짜 문제를 가져오고 대부분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개입돼 있으니까 이렇게 잘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양대학교가 ICPBL이라는 걸 했는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굉장히 이제 체계가 잘 잡혀 있는 PBL 방식으로 수업합니다. 여기도 분명 소프트웨어만은 아니고요. 다른 모든 다학제적 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고 카이스트의 과목으로는 CS350 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인데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어, 거기 이제 강의 계획서나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국민대는 알파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동아리가 프로젝트 하는 걸 학점으로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괜찮은 게 많이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취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무슨 대회 나가서 상도 잘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프로젝트라면은 이제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이거는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거를 선정을 하고 지도 교수를 이제 학생들이 선택한 지도 교수가 붙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또 지도 교수한테 약간의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자란 리소스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PBL을 잘하려면은 우리가 교수나 또 기업이나 이런 역량에 의존하게 되는데 LMS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생들이 얻어야 될 게 뭔지를 시스템으로 드라이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운영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들어요. 운영하는 노력이 드는 이유는 대부분 교사나 교수들이 PBL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게 보통입니다. 제가 있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젝트 X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디세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대학교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범 운영 단계고 어, 아마 조금 더 확산되겠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예산을 푹 깎아가지고 뭔가 애매해졌는데 저기 보면은 이제 그 문제 DB, PBI 컨텐츠 DB라는 게 있고요. 그 컨텐츠 DB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뭘 만들어야 될 거냐라는 이제 프로젝트의 목표라는 게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야 될 때 배워야 될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배워야 될 것들을 어떻게 배웠는지 평가할 것이냐라는 평가 툴, 그러니까 평가 루브릭스, 또 질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 평가자나 운영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표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PBL DB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사람 있는 영역은 이제 학생들이나 멘토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코드 리뷰를 하면은 코드 리뷰의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화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를 주고 실제 문제를 발견하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이런 LMS가 비슷하게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PBL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 아까도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일단 교수자가 자기가 PBL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리고 대부분 교수들이 회사를 다닌 적이 없어요. 이건 아주 결정적이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 고등학교,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과는 달리 대학 교수들은요, 자기 직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연구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수법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학교마다 CTL이 있어서 이제 그런 교육을 좀 하기도 하지만, CTL의 최고의 목표는 교수를 거기다 앉히는 거야. 아무도 안 와. 그게 이제 문제고요. 교수들은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은, 자기가 배울 때 제일 교육을 잘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아, 전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거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굉장히 좋은 교육을 따라하게 되고요. 운이 나쁘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구나 이제 퍼실리테이터 교육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 커버가 잘 안 되면은 시스템으로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AI에 관한 문제가 진짜 심각한데요. AI가 흥하고 나면은 이거를 학생들이 진짜 배워야 될까, 아니면 AI한테 맡겨야 될까라는 구분을 교수도 직분하기가 어렵고, 학생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예전에는 있었던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학생 관점에서는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전공이 3,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수업 시간에 작은 프로젝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겠지만, 그렇고요. 본업에 익숙한 아까 그 문제들, 그 다음에 팀 활동을 할 때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성적에 꽤 민감하거든요. 그 다음에 되게 프로젝트가 일은 많고 학점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학교마다 이제 그 캡스톤 같은 거를 3학점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6학점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학점에 관한 적당한 자기가 투입할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요즘에는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인프라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학교가 잘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공강화 비용 문제가 굉장히 크고,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학교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 평가가 강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건 굉장한 문제인데요. 교수들은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을 하면은 수업보다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촉진자 역할을 잘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강의 평가가 수업을 얼마나 잘했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 평가들이 프로젝트 기반 수업들이 강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가 지도를 바꿔야 되고, 또 교수 평가도 연구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고요. 그다음에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표준 계약이라는 게 없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체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산업체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산업체는 이름만 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사업일 때 산업체가 굉장히 액티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가 배워야 될 거를 못 배우고 이 결과를 만드는데 산업체에 끌려다니면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결과물은 예쁘게 나왔는데 학생들은 표현이 굉장히 우아하지만 노가다를 한, 배운 게 없이 노가다만 한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중간에 중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계약에 아주 타이트하게 명시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래쪽에 학습 과정과 사용 가능한 결과물,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사용 가능한 결과물의 균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멘토라는 귀중한 리소스가 학교에 갔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부상이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멘토가 가가지고 훌륭한 학생들을 뽑아서 회사에 채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되게 이제 이런 대학이 프로젝트 할 때 큰 회사가 아니라 작은 회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결과가 좋으면 학생들의 기대는 엄마가 이름하는 회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 이름하는 그 작은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그 회사에 취업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슈인 거죠. 어,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PBL 교육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뭐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발표드릴 건 아니고 저기 깃허브에다 체크리스트를 쭉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 거 준비를 해서 PBL을 하면 괜찮겠다.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도 이런 거 평가 요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만들어 놨으므로 저기를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인사양장 전략으로 PBL은 굉장히 유용한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공 지식을 실전,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취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PBL이 학교에서 그냥 학생들한테 맡기고 결과물을 예쁘게 만들면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처럼 개발하고 회사처럼 배우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 PBL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고객 경험이라는 거를 챙겨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거에 되려면은 어, 공식적인 뭔가 역할 분담, R&R이 명확한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과제를 할 때 정부에서 뭘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정부가 할 게 없어요. 대학이 잘하면 돼요. 그리고 업체가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라는 데서 PBL이 굉장히 강조되고 또 공학 인증 교육에서 설계 교육, 그게 이제 PBL 교육이거든요. 설계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거를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멘토링, 인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수업의 운영에 관한 많은 것들이 이제 교육부의 감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느슨해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히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교원 임용 승진 제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되는, 이거는 대학이 그냥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대학은 이제 그 신문사의 순위 이런 거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 순위가 되게 연구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체가 학교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가 진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세제 지원을 해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지금은 신입 개발자를 뽑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 뽑고 말지. 세제 지원 안 받아.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를 뽑아갖고 또는 인턴을 뽑아서 얘한테 투입하는 리소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인턴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지만 방법이 생각이 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PBL이 잘 되려면은 운영 리소스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그 코디세이를 원래는 오픈 소스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오픈이 되진 않았어요. 이제 그런 플랫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늘 그렇듯이
다른 나라 모자라는지 좀 보면 좋겠다. 좀 고맙습니다.